한국 경제는 분명히 명백하게 내수는 부진한데 수출은 너무 잘 된다. 그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거는 IT. 그 중에서도 가전 뭐 이런 섹터보다는 IT 기기보다는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1분기 때는 실적이 약간 지연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좋아지는,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쪽도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뭐 HBM 검사 쪽으로까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게 저희가 한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하반기에 그래도 조금 우려할 만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금수세가 아직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난히 또 9월 추석 연휴 기간이 길어요. 네. 보통 이렇게 긴 명절 기간 때는 증시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하반기에 증시가 좀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역시나 제일 싫어했던 부분들이 뭐 그런 쉬는 기간 연휴 많고 뭔가 이슈가 잡혀 있는, 항상 매년 골머리를 앓았던 게 대주주 기준에 따른 뭔가 과세적인 양도소득세적인 부분이 11월, 12월만 되면 뭐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골머리를 앓게 했었거든요. 지끈지끈. 올해 금투세가 시행되는 쪽으로 뭔가 기울어진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면 국내장은 확실히 100% 확률로, 원래 투자에는 100%가 없지만 정말 100%의 확률로 국내장은 망합니다. 아예 망하고, 지금 대만 증시가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아시다시피 한 40% 정도 하락이라든지 시행을 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확 줄었었어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 1800 하회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시고요. 단순히 예전에 제 경험상 양도소득세 이슈 정도로만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출렁출렁 거렸는데, 지금 안 그래도 증시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이 버무려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증시는 1800 하회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요. 이때 금투세 자체가 이제 개인들에게 당연히 불리하죠. 지금 그 법인세하고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고,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연말 정산에 있어가지고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대비 움직임 더디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거, 우리나라 모든 뭐 자산들이 금융이 아닌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비금융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아닌 수출이고, 이쪽에서 이익을 내는 쪽에서 계속 돌아가서 뭔가 증시가 올라가야 된다. 미국처럼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수에서라든지 월급에서 받는 돈은 쪼그라들지 모르지만 투자에서 나오는 벌리는 돈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지갑을 열면서 기분 좋게 나 벌었어 하면서 돈을 쓸 텐데, 지금 하필 돈을 쓸 그쪽 자산으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금융 쪽의 제도를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목소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방향을 튼다? 정말 그냥 한 발자국 앞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대대로 그냥 그 세금적인 측면이라는 단편적인 거를 떠나서라도 대대로 뭔가 다른 선진국형으로다가 자산을 재배치를 하고, 그에 따른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내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유예되거나 뭐 이렇게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그래도 좀 잘 해소가 된다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하반기 증시 좀 무리 없게 우리가 좀 주식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무리가 없고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되세요. 태풍의 영향권에만 있어도 우산 들어야 되고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게 실행이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지, 안 되시고 뭔가 쫑긋쫑긋 세우신 다음에 아니면 들리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지수가 실실실 움직여요. 그런 미묘한 변화도 하반기 때는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알게 모르게 이미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따른 실망감으로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뭐 잘 안 되면 떠야지가 아니라 좀 미리부터
좀 이런 낌새 조짐을 수급적으로 계속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아무튼 저는 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 주주환원 책을 낸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아, 확실히 이 금융자산 쪽을 좀 밀어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부분도 좀 어찌됐든 잘 해결돼서 좀 더 국내 증시 쪽으로 좀 자산이 돌고 네. 이게 우리나라 또 내수도 돌면서 전반적으로 예,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끔 내심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저 또 반도체를 워낙 좋아하는데 상반기에 사실 반도체를 재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반도체가 조금 그래도 상반기에 비교했을 때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네. 반도체 하반기에 다시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도 뭐 상승률이 상당히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S&P 500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딱 뚫는 그 포인트가 뭐 주도 종목이 많다, 섹터가 많다 이거 아니고 오직 올리 IT가 쌌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쫙 나열해 보면 전부 다 반도체 쪽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AI라든지 하지만 뭐 브로드컴, 뭐 그 퀄컴, 뭐 그리고 마이크론, 뭐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박스권을 뚫는 거는 IT일 거고 한국 경제는 분명히 명백하게 내수는 부진한데 수출은 너무 잘 된다. 그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거는 IT. 그 중에서도 가전 뭐 이런 섹터보다는 IT 기기보다는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주도 종목을 잘 이렇게 매매하셨던 분들은 반도체 엄청 센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선적으로 가격 결정권이 있는 SK 하이닉스를 롱으로 보고 네. 그리고 뭐 HBM 장비 쪽이죠. 85%, 디스컴 45%, 그리고 리플로 40%를 담당하고 있는 3사 모두 HBM을 납품하고 있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보통은 이제 레포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9만 원을 목표 주가로 삼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저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이라든지 권해드리는 종목인데 목표 주가 자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한 11만 원 정도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고다층 기판인 MLB를 납품을 하면서 하반기 쪽으로다가 공급 부족이 생기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실적적으로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개별 종목들 몇 가지 더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OLED TV나 중화권에 있어가지고 OLED 스마트폰 쪽으로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 하반기 때는 뭔가 턴어라운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드도 살펴봐야 될 때 그 계속 주구장창 좋았던 PSK 홀딩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STI가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1분기 때는 실적이 약간 지연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좋아지는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쪽도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뭐 HBM 검사 쪽으로 DI 쪽까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도 궁금해 하실 텐데 삼성전자 쪽 그리고 삼성전자 쪽 밸류 체인은 저는 지금은 아직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살짝 건드렸다가 그 엇박자 나더라고요. 저도 엇박자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좋다 내용을 따르기보다는 제 계좌를 탁 열었을 때에 수익을 안겨다 주는 쪽으로 세팅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특히나 전공정을 좀 보셔야 되시거든요. 디램 노출도가 높은 뭐 유진테크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중국향 쪽으로 매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새로운 뭔가 장비 그 베베레처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하반기 때 크게 증가하는 PSK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세요. 애플 그리고 애플 쪽 많이 이제 그 고려를 하시죠 지금. 그래서 애플 밸류 체인은 요게 또 매크로랑 살짝 연관이 있는 게 하반기 때 금리 인하를 시작이 되면 내구재 소비 쪽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주머니가 뭔가 결제할 만한 게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결제가 아이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폰 12에서 16으로 교체 주기도 도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할 텐데 요거는 조금은 살펴보셔야 되는 역시 이제 요걸 듣고 아신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고 기회가 주어지고 확인이 되면 한번 사보는 아직은 그냥 그 반도체 본연의 반도체 쪽이 지금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항상 좀 당했던 부분인데 반도체
그리고 그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기술 쪽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장투를 하거나 몰빵을 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왜요? 저 기술에 이 기술이 독보적이야. 오직 얘밖에 못해. 해자를 가지고 있어. 나는 워렌 버핏이야. 이랬다가는 뭐 수익률이 안 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도 섹터인데 기술도 좋은데 소외당해요. 처참하게 소외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쯤에는 그 주도 섹터가 안 되게 돼가지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처참해집니다. 결국 일단 돈을 버는 기업을 위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돈도 그리고 주가 자체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찾아서 그 수급상으로도 뭔가 개선이 되는 뭐 외국인 기관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해 있다거나 네네. 어쨌든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은 활성화돼 있는 너무 본인만의 종목에 이렇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는 건 누군가가 사줘야 오르는 건데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지금 제 계좌에 수익을 안겨준 종목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시작해라 이러면 또 약간 미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따로 이렇게는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번외로 이제 PSK 홀딩스는 너무 좋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는 STI 쪽을 지금 사시는 분이라면 걔가 기업상 뭐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수익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고려해야 되는 거는 손익비거든요. 항상 트레이더든 가치 투자자든 뭐든 손익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딱 사가지고 적정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쪽은 그쪽.